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고 가슴 근육의 크기나 모양에 대해 고민을 갖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옷을 벗었을 때 가장 바로 눈에 띄는 부위이기도 하고 이른바 갑바라고 해서 탄탄한 몸의 상징이 바로 가슴 근육이기 때문이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보면 역사상 가장 완벽한 가슴 근육을 가졌다고 일컬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놀드처럼 가슴 근육이 안쪽까지 꽉 차서 넓게 펼쳐져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슴 모양이 밋밋하고 처져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새가슴이고 또 누군가는 오목가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운동이나 노력을 통해서 가슴 근육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육의 구조와 특히 대흉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흉근은 위팔뼈에서 끝나는데 시작점은 쇄골, 흉골, 늑골로서 긴 띠 다발의 형태로부터 뻗어나옵니다. 일부 사람에 따라 복근 근처까지 그 시작점이 뻗어있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근섬유의 형태와 힘줄의 모양은 타고나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비교적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힘줄인데 이 힘줄의 길이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힘줄의 길이가 짧을수록 보디빌딩하기에 최적화된 몸이라고 하죠. 힘줄이 짧을수록 근섬유가 차지하는 길이는 상대적으로 넓어지기에 근육이 꽉 차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힘줄의 길이가 길수록 근육이 짧아지므로 끝부분이 비어 보이게 됩니다. 광배근을 예로 들어볼까요? 광배근은 위팔뼈에 붙어 끝나면서 등뼈부터 허리와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넓게 뻗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역시 힘줄인데 이 힘줄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해도 하부 광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을 잘 못해서 하부 광배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긴 거죠. 꽉 찬 하부 광배는 사실 힘줄의 모양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고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근육 모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나 키, 골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가슴 근육 모양이 진짜 이상한 건지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근육이 없고 지방이 많은 걸 모양이 없다고 합리화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남성의 몸에서 지방이 가장 잘 붙는 부위가 뱃살과 가슴살인데 체지방률 두 자릿수의 남성들이 본인 복근의 모양을 모르듯 대부분은 본인 가슴 모양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양이 이상하다고 좌절하기 전에 근육량부터 늘리고 이후에 체지방을 충분히 빼봐야 한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아직 골격근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초중급자분들은 일단 몸을 어느 정도 만들어보고 모양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근육을 위치별로 다르게 타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광배근과 대흉근이 있습니다. 광배근을 상부, 하부로 임의로 나누어 타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흉근 또한 상부와 하부를 나누어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인클라인은 상부, 딥스는 하부라고 많이들 하죠. 평평한 플랫 벤치프레스는 중량을 치기가 용이하기에 대흉근을 전체적으로 털어주고 벌크를 키우는 데에는 좋지만 입체감을 만드는 데에 특화된 운동은 아닙니다. 상부 라인이 두꺼워야 보통 가슴 모양이 예쁜데 그렇지 않다면 인클라인류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보고 하부 라인이 밋밋하다면 딥스나 디클라인 프레스 머신을 통해 최대한 채워보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슴 바깥이나 안쪽 근육의 부피를 채우고 싶다면 케이블이나 덤벨을 이용한 플라이를 섞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천적인 근육의 모양, 즉 힘줄의 구조까지는 바꿀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위마다 부피를 채워줌으로써 어느 정도 비워 보이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량이 많더라도 체지방이 껴있으면 그 모양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가슴 근육입니다. 유명한 파워리프터들이나 스트롱맨들의 가슴을 보셨나요? 분명 그 안에는 웅장한 대흉근이 숨겨져 있겠지만 체지방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처진 유방 같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체 부위 중 뱃살 다음으로 지방이 잘 붙는 부위가 가슴입니다. 몸의 앞판이라고 하면 사실상 가슴 근육과 복근이 대부분인데 살이 찌면 이 두 가지 근육이 제일 잘 덮여버린다는 겁니다. 슬프죠? 사실 어느 정도 골격근량이 확보되어 있고 체지방률이 한 자릿수라면 아무리 가슴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디빌더를 할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다각도의 가슴 훈련과 체지방 감량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전 6월 초에 바디 프로필 촬영이 있어서 현재 다이어트 중에 있는데요. 총 14kg 감량 목표 중 8kg 정도 달성한 상태입니다. 감량에는 사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빠른 체지방 감량을 위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 평소 식단을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식단은 자고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은 맛있어야 하며 적당한 지방과 나트륨 섭취는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준에 적합한 게 먹기 좋게 나온 이런 제품들인데 생닭만 먹다가 이런 걸 먹어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움의 끝판왕으로 유명한 더프레시 스팀 닭가슴살, 걸쭉한 소스로 버무려져 있어서 매콤하게 먹기 좋은 인메이트 소스 닭가슴살,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러브이 소프트 닭가슴살이 제가 가장 자주 먹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채소를 사거나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냉동 야채를 활용하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고급진 채소류를 섭취해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오트밀도 먹어보고 고구마도 먹어봤는데 그냥 즉석밥이 저에겐 소화도 잘 되고 최고더라고요. 네이처엠 햇반이 요즘 한 개당 500원대꼴로 팔고 있어서 애용 중입니다. 자, 요리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를 둘러주고요. 해동된 닭가슴살 제품
제품을 뜯어 넣어준 뒤 필요하면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적당히 달궈졌다 싶으면 냉동 야채를 부어서 볶아줍니다. 나트륨도 운동 수행이나 근육 성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충분히 간을 해줍니다. 적당히 볶아서 식탁에 깔아주고 0칼로리 머스타드나 리듀스트 케첩 뿌려 먹으면 꿀맛입니다. 아몬드까지 곁들이면 영양적으로 완벽한 탄단지 식단이 완성되죠. 식단은 맛있어야 오래 할 수 있고 꼭 맛없어야만 도움되는 식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맛있고 간편하게 식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식단을 만들 때 소개드린 닭가슴살 제품들과 햇반의 구매처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